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금 전투기 전력이 급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지금 루마니아, 덴마크 등으로 가서 F-16 전투기의 조종 훈련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곧 우크라이나로 F-16 전투기가 공여가 될 텐데, 자, 이런 마당에 갑자기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투기를 받고 싶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 없는 희한한 소리. 그리고 튀르키예도 정말 희한한 소리를 부통령이 또 했는데 이건 또 TFX, 튀르키예의 국산 전투기죠. 우리 KFX 같은 그런 건데 어떤 소리를 했는지 얼마나 황당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F-35와 F-16 수출 불허 통보를 받고 독일의 방해로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플랜 B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직 첫 비행도 하지 않은 자국산 전투기를 내년부터 양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방위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그 발전에 힘입어 내년에 차세대 전투기 칸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제브데트 일마즈 튀르키예 부통령이 현지 시각 11월 23일 밝혔습니다. 일마즈 부통령은 튀르키예와 인도, 파키스탄, 르완다, 수단,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이 참가한 제7회 코냐 방위산업공급업체 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발전상을 소개하며 칸 전투기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튀르키예의 방위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2년 55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 누적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며 튀르키예는 과거 세계 방산 시장의 구매자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수출 금지 조치에 직면해 있다라며 나쁜 이웃이 사람을 진정한 집주인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외부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무기들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칸이 경락고를 떠나 엔진 실험을 마치고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올해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양산 사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엔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칸 전투기는 현지에서 F-16용으로 면허 생산한 F-110 엔진을 사용해 시제기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롤아웃 행사를 가진 뒤 연내 무조건 첫 비행에 성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마즈 부통령의 말대로 튀르키예가 내년부터 칸 전투기의 양산을 시작하면 첫 비행에 나서기도 전에 양산 결정이 내려진 전무후무한 전투기가 되는데요. 과연 이 전투기 별 문제 없이 튀르키예 공군이 원하는 플랜 B가 되어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칸 전투기. 생긴 건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대선 해야 되니까 그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집권하기 위해서 완전히 국뽕 마케팅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때 이 지지율이 간당간당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런 국산 전투기까지 만들었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항공모함도 만들었어. 이런 계속 무기 이런 거 만들었어 라고 홍보를 막 할 때 아주 무리하게 롤아웃 행사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엔진 점화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2023년 끝나려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4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올해 내로 시험 비행 들어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양산도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양산이라는 건 뭐냐? 대량 생산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부통령이 직접 국제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국제행사 참석한 나라도 인도, 파키스탄 이 적국인데 또 같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르완다, 수단, 우간다, 예멘, 잠비아 되게 매력적인 나라들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나라들 모아놓고 한마디 했는데 그러나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 해서 함부로 되지도 않은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부통령이나 된 사람이.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계획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TFX 칸 전투기는
그들이 말하는 F-22급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투기인데, 여기 엔진 보면 뭐가 좀 엔진이 좀 덩치가 커 보입니다. 이 엔진 노즐이 굉장히 커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튀르키예가 F-16 전투기 270대 정도를 라이센스 생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KF-16 라이센스 생산할 때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라이센스를 받아서 뭐 무장도 또 생산도 뭐 이런 거 우리보다 훨씬 더 폭이 큰 그런 조건 좋은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엔진이 많이 있었던 거죠. F-16에 사용하라고 만든 엔진인데 그걸 떼가지고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왜냐? 미국의 제재로 엔진 살 데가 없는 겁니다. 영국에도 안 되고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러시아제 엔진 수입하려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F-16 엔진 이거 갖다 붙여 해서 했는데, 뭐 시제기야 그냥 뭐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양산을 할 수는 없죠. 왜? 미국이 그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벌써 올해 비행을 시키겠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비행과 동시에 양산 간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 한국의 KFX, KF-21 보람에는 시제기를 6대를 만들었죠. 왜 시제기를 그렇게 많이 만드냐? 하나는 항전장비 테스트, 하나는 뭐 또 다른 전자장비, 하나는 뭐 또 주행, 하나는 비행, 또 무장, 뭐 이런 식으로 이 각종 테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개발 기간을 짧게 줄이기 위해서 시제기를 많이 만들고, 그 중에 또 뭐 한두 대 추락할 수도 있죠. 그 추락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시제기니까. 그래서 뭐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서 양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제기를 우리 6대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KFX는 2022년 7월 19일 날 첫 비행했어요. 작년 7월 19일 날. 그런데 양산은 언제 하냐? 2025년 예정입니다. 3년 정도 이 6대의 시제기 가지고 열심히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수정 다 했어. 이제 됐어. 하고 3년 후에 양산 들어가는데, 여기는 첫 비행하면서 바로 양산. 이거 됩니까? 정말 엄청난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죠. 아직 엔진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걸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겠지. 아니죠. 국제회의에서 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최근 전투기 교육 일정이 빨라지며 이르면 이번 겨울 중에 F-16 전투기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F-16을 보더니 눈이 돌아간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F-16V급으로 개량된 F-16AB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계획하는 F-16AB 전투기를 기증받을 예정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F-16 수명 연장과 성능 개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공여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복수의 유럽 방산 소식통이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인 최고 라다의 올렉산드라 우스티노바 의원은 현지 시각 11월 23일 유로피안 트루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유럽 측과 우크라이나 공여용 F-16 전투기의 현대화 개량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F-16 전투기는 구식 미그 전투기와 유사한 60km급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의 신형 전투기에 맞설 수 없다라며, 우리는 최신형 APG-83 레이더를 갖춘 F-16 개량형을 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 전투기가 인도되기 전에 전투기의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미국 주요 우방국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요구를 내놓은 것은 최근 러시아가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공 공격 전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F-16AM이 성능 개량으로 알맘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러시아 전투기에 비해 교전 거리가 너무 짧아 전장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공유된 F-16 기체를 V 사양으로 개조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전투기 인수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요구 조건을 크게 높인 우크라이나. 당장 전쟁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퇴역하는 1980년, 79년, 81년 이때 생산된 F-16A, B 모델이죠. 이걸 이제 그들은 한번 성능 개량해서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개량을 한 건데 이제 그 노후됐으니까 퇴역을 하고 그 나라들 다 F-35 전투기로 갈아타죠. 그렇게 해서 나온 물량 그걸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받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루마니아와 덴마크에서 F-16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 이 협상에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는 레이더 이거 60km밖에 못 보는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러시아 공군 전술을 우리 이길 수 없다. 미그 29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러면. 그래서 저 A-50U 메인스테이 조기 경보기와 협동 전투하는 러시아에 대적하려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그 레이더 업그레이드된 거 A사 레이더 장착된 거 그게 필요하다. 그거 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F-16V 바이퍼. 우리 KF-16 전투기의 레이더가 한 100km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피스브리지 사업으로 도입했던 F-16CD 마운데 그게 한 60km 보는데 바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사양이 바로 그 정도 사양입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 러시아는 조기 경보기 가지고 와서 그거로 수백 킬로를 보면서 그리고는 이제 전투기들을 지시해서 아주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이런 공중전 전술을 새로 지금 구현하고 있죠.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조기 경보기 놔두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한 1년 6개월 지나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지금 판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구형 이거 F-16 가져와봐야 미그 29나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니 멀리서 한 200km 밖에서 조기 경보기 딱 보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안 그러면 뭐 멀리서 또 위에서 사격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이 F-16V 바이퍼 이거 내놔라 라고 하는데 뭐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현실성이 너무 없죠. 왜냐 지금 대만도 F-16AB 이것을 바이퍼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개량도 안 됐어요. 우리 한국 공군도 KF-16 그러니까 F-16CD형이죠. 이걸 또 이 바이퍼형으로 개량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안 됐죠. 우리 5, 6년 전에 계약했는데 그 정도로 물량이 많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끼어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또 끼어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신속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전쟁이 이번 겨울에 판세가 판가름 난다 하는 와중에 지금 바로 그냥 뭐가 들어와서 이 지상 지원, 폭격 지원 해줘도 모자라 판에 지금 이렇게 되면 2, 3년 후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사이에 끼어들면 동맹국인 뭐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는 뒤로 밀리는 거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거는 뭐 안 급하니까 됐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요구를 한다? 그 말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쟁 이거는 모르겠고 그 전쟁 이후에 이거 가지고 그냥 돈 안 들이고 우크라이나 공군 현대화 그 용도로 쓰려고 이러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안 급한가 봅니다. 희한한 우크라이나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